자, 민주당이 어렵게 최고위원들과 걸석 최고위원들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뭐 결과는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최악은 피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관련된 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삼선의 한병도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백혜련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일단 친문계이면서도 친명계와 소통이 깊은 원만한 소통형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임기는 2026년 5월까지, 전임자의 자녀 임기인 4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도 나왔는데요. 강득구 의원, 이성윤 의원, 문정복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최고위원의 임기는 8월까지입니다. 자, 송작가식으로 간편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민주당을 끌고 나가는 최고위원 부인 체제가 있죠. 당대표로 정청래 당대표가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8명 가운데 4명이 새로 뽑힌 겁니다. 그중에 세컨더리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뽑힌 거죠. 이걸 놓고 이제 친명이네, 뭐 친청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는 친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둘씩 친문과 친청이 둘씩 적절하게 나눠서 배치가 됐다는 거고요. 순번으로 따져놓고 보면 원내대표가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1위가 더 높은 사람,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거고요. 표는 다 같은 한 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2, 3위를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이 과정 중에 1위로 뽑혔던 1위로 뽑혔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에서부터 정책통이고 비서 역할을 꾸준하게 이뤄왔던 한병도 씨라 그러면 안 돼요. 의원. 한병도 의원이 이 원내대표를 차지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진성준만 되지 마라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나머지 최고위원 안에서도 지금 이제 강득구, 이성윤, 강득구 의원이 처음에 표차로서는 제일 뒤에 밀려 있었어요. 문정복 의원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밀려 있었는데 막상 표를 개표해 놓고 보니까 이분이 1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득구 의원은 친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총리랑 친한,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랑 친한, 굉장히 김민석의 복심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최고위원 1등이 대통령과 총리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이 그나마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적절하게 분배가 됐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1, 2등이 친명이고 친총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의미 안에 당과 대통령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즉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당정과 협소해 갖고 지금 있는 개혁을 끝내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투표하신 분들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만 보면 진성준이 순수하게 1위였고요. 이 안에서도 이성윤이 1위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실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심지어 더 고무적인 거는 이 대의원들,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 투표가 20%였고 80%가 의원들 안에서의 투표였기 때문에 저는 자칫 진성준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의원들이나 대의원들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금 있는 지도부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고 봅니다.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 개혁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안에 박주민 의원이나 뭐 김영민 의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번에 새롭게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도
보안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는 주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총리도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보안수사권 줄 수 없고 검찰개혁 해야 된다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중간에서 뭐 봉욱 정무수석이나 그 검찰 민정수석이나 찌그레기들이 어떻게든 그거를 변형적인 걸로 쑤셔 박으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6개월 인물난이라서 어쩔 수 없이 후보자가 솔직히 그렇게 양에 차지는 않았습니다만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한시름 났고요. 이제 15일 날 검찰개혁안 이거 여기 표결 처리부터 시작해갖고 정해진 일정들, 2차 특검 일정들까지 전부 다 기한 안에 밀어붙여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에 통보한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검찰을 또 만들 것 검찰 같아. 안에서 내부적으로 법조계 인력들을 따로 모아갖고 수사를 하게 하는 기구로 보완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공욱이 올렸다고 해갖고 그 내용이 초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민정수석 네. 의견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해가지고 민정수석 의견인데 결국에는 중수청에서도 검찰이랑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이라고 해갖고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 들어가갖고 이 수사를 지휘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 들어갔던 봉욱을 비롯한 지금의 라인들 문제가 있다고 했었던 오적들이 사실상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당정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봉욱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봉욱을 밀어넣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봉욱이 거기 들어간 건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짓을 하라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누구를 넣어도 이걸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봉욱이 아니라. 대통령은 왜 오케이를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밑의 정치 역학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만 본인의 의중만 고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바깥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다 행사할 수 없고 고집을 피울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믿는 구석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지 않았을까. 설사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비판을 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집단지성의 힘을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봉욱 꺼져라. 그렇죠.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라든지 뭔가 우리 측의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반란이나 흐름은 어떻게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개혁을 받아들일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든 장난질을 하고 기간을 미루고 이런 부대 조항을 끼워나가고 장난질을 칠 거를 이미 예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천천히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6월 3일날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부터 집무 시작했지만 바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계속 해갖고 무슨 미국이 개입을 하네, 유너게인 집회를 하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유너게인 집회에 막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집회를 하고 난리였고 일선 검찰들 기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시작해야 되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지네들이 가진 권한을 갖고 그걸 밀어붙여갖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장에서 그 당시만 해도 불안했었죠. 아, 이 새끼들을 다 잘라갖고 저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전애들 원하는 대로 또 법비들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난 주말에 윤석열 집회한다고 2,000명 집회 신고했는데 20명도 안 나왔다 그랬다고. 이제 저쪽 애들이나 그런 구심점을 발휘하던 자유대학이니 뭐 이런 애들 지금 하나씩 둘씩 와야 돼 갖고요. 지금 윤호교회를 외치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요. 송년회 그냥 너는 죽어라. 차라리 네가 사형을 받는 게 외국에서 역풍 불 수 있으니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고 있잖아. 그냥 사형 때려라. 그러면 세계 언론이 역풍이 불 것이다. 오히려 칭찬하겠죠. 그런 식으로 저쪽 조직들이 6개월 만에 와야 됐어요. 지금 검찰 안에서 막 개기는 지검장들, 저기 재판하다 튀어나간 검사 새끼들, 그리고 관련해갖고 항의하고 한 해 못하네 입장문 냈던 애들. 그런 애들 처음에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막 걔네들 밀어줘 가면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저항하고 있고 정부 측 입장에서 처리 곤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걔네들 전부 다 법무연수원 끌려가가지고 조만간 평검사로 강등 앞두고 있는 거고요. 지랄 연병했다는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 차린 놈들 빼고는 지금 조직 안에서 전부 도태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계엄했던 군인들이 아직도 전부 다 군대 안에서 실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 새끼들 저대로 놔두고 어떻게 계엄 청산이 되나 했지만 지금은 서서히 장성 인사, 지휘관 인사, 보직 이동 이런 걸 통해 갖고 한 놈씩 두 놈씩 지금 잘라내고 있는 관계잖아요. 재판도 마찬가지. 직위원 룸사롱 접대받고 윤석열 무죄주네 풀어주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국민이 지적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조의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당장에 해결이 안 된다고 우리가 화를 내고 또는 포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안 가졌으면 지금 이러한 변화 안 옵니다. 윤석열 절대 못 풀려나고요. 사형구형 피할 수 없고요. 지금 검찰개혁 피할 수 없고 특별재판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를 쟤네들은 불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지네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남용해갖고 저질렀지만 우리는 시스템 하에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못 뒤집는 겁니다, 저놈들은.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 생각처럼 그냥 한 번에 모가지 다 잘라버리고 목줄을 당겨가지고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바꿔놔야지. 이거 힘들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성남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한 번도 이재명을 위한 조직, 이재명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냈고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니까 이게 완전 확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봉욱 같은 민정수석이라는 인간이 이상한 의견을 내고 이러니까 그게 또 막 기사에 나오고 그게 사실처럼 막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나는 기사 내줘서 고마워. 우리가 아주 대놓고 갈갈이 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저쪽 애들이 지금 이제 특검 안 받겠다고 저기 신천지 빼내달라고 지랄지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포함돼 갖고 조사 받을 거고요. 지금 김병기 오늘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취임하면서도 탈당해 주시라라고 최후 통첩 어저께 날렸기 때문에 내일 윤리위원회 결과 보고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래도 안 나간다고 치면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지금 그 카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평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면 진짜 당에 대한 충성심, 애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병기 씨? 그래서 아, 진짜. 이런 사태들을 공론화해가지고 검증을 거쳐가는 과정 중에 지금 김병기와 연루되어 있는 엄청난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김혜훈 관련해서도 추가 막말 파일부터 이해훈. 시작해갖고, 이해훈 이해훈. 관련해갖고도 추가 막말 파일부터, 결혼한 아들 이용해갖고, 부정 아파트 분양받은 것까지 하나하나씩 다 터져 나오면서 이건 이제 청문회에서 밝힌다고 하지만 해봐야 통과 못하겠구나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이 이해원을 욕할 때마다 쉬는 팀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그쪽 사람들한테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해훈을 막 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그게 민주당에 있을 때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 아니 국힘에서 5번이나 공천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 선출직보다는 임명직이 더 그 깐깐할 수밖에 없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임명 안 하고 자를게요 하는 순간 기회원을 통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논란거리는 국힘 국힘이 다 애들을 껴안는 혼자 거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아니 이혜훈을 5번을 공천을 줄 정도면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지경이란 말입니까? 응? 이혜원 분양권 사기 뭐 이런 거 쳤다고 하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당신은 어때요라고 물어볼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공천원금 관련한 것도. 그래서 공천원금 관련 김병기 관련한 특검 하자는 거야. 우리는 하자. 우리 그래, 받는다니까. 니들도 같이 해. 김병기 버릴게. 대신에 니들도 걸려있는 사람들 전부 다 따져갖고 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거 못하게끔 여야 합의로 법 만들자.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라스베가스 갔던 한학자요? 아니 김정은 누구야? 아니 김경. 김경 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 네. 아니 실제 라스베가스 같더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에서 그 건이 나왔대요. 갑자기 이 김건희가 그 고속도로 종점 돌렸던 강상면에 있는 땅을 사건 직후에 매입을 했다고, 지분 매입을 했다고. 이게 갑자기 김병기가 끼면서 이낙연의 냄새가 풍기더니 갑자기 김건희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애매한 그림이 지금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김경이라는 인물 그리고 김병기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우리 아주 연근 뿌리처럼 깊은 땅에 박혀 있었던 민주당 안의 뿌락치들을 소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파세요. 다 조지세요. 우리 쪽 의원들 한두 명 날아가고 또 뭐 구속될 수도 있고 의원직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김경 파다가 김건희가 나오겠네 또. 그러니까 그러면 김경하고 김건희하고 또 강신우하고 김병기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 매개체 역할은 누가 했을까? 정말 끝도 없는 미스터리를 우리가 드디어 파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온 거니까 우린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믿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100% 완벽한 백지처럼 순수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당이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누구나 흠결이 있고 실수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거를 찾아내고 고치고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바꿔가는 게 그게 시스템인 거고 그걸 눈 감고 아이씨 우리 시키는데 봐줍시다 그렇게 해갖고 묻어버리고 가는 순간 그게 적폐가 되고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 안에는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파가지고 고름을 짜낼수록 저쪽 애들은 뼈가 부러지고 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왜? 죄는 쟤들이 훨씬 더 많이 지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바른 방향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무슨 초심을 잃었네, 대통령도 오염이 됐네, 온갖 악플, 댓글들, 이간질들을 다 써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기는 지금 60% 고공행진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60% 고공행진이 앞으로 6월 달에 지선 승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진짜 대구 경북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석권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더 노력해서 민주당 자체를 쇄신하고 민주당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갖고 한국 정치에, 한국 정당 정치에 표본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 역할을 새로운 지도부와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응원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